서울 강남의 아침 공기는 의외로 차분했다. 거대한 유리빌딩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햇빛이 인도 위 가로수를 길게 내리고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에 맞춰 그림자가 찢어졌다 붙기를 반복했다. 유나리는 회색빛 코트를 가지런히 여미고 천천히 걸었다. 화려한 명품 로고가 도드라지는 가방 대신 오래 쓰다 보니 모서리가 살짝 닳아진 가죽 토트를 들고 있었다. 그는 이름만 개면 모두가 알만한 문화재단 이사장의 외동딸이었지만 그 사실을 굳이 드러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 누가 묻지 않으면 그는 말을 아꼈고 묻더라도 대답은 늘 간결했다. 그냥 이래요. 그의 일은 단정했다. 재단의 일정을 조율하고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방문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연결하고 때로는 전통시장 소극장에서 열리는 작은 공연을 홍보하는 글을 직접 쓰기도 했다. 그는 무대 뒤 암전의 시간을 좋아했다. 화려함이 꺼진 뒤에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조명기, 무대 장치의 금속 냄새, 막이 오른 순간을 기다리는 연주자들의 고요한 호흡, 그 사이를 흐르는 긴장감이 그를 살게 했다. 그날도 그는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은 사회혁신 컨퍼런스의 오프닝 세션에 참석하기 위해 코엑스 인근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행사장의 로비는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빛났다. 스폰서 벽면에 붙은 로고들이 번쩍였고 커피 부스에서는 바리스타가 연신 종이컵을 쌓아 올렸다. 사람들의 대화는 흩어지다 금세 모여 소용돌이쳤다. 다국어가 섞인 인사말, 가벼운 웃음, 명함을 건네는 손끝의 신중함. 그 속에서 유나리는 간결하게 인사를 나눈 뒤 이름표에 적힌 윤의 N이 살짝 번진 것을 엄지로 문질러 펴며 대형 홀의 맨 뒤 좌석에 조용히 앉았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목소리를 정비했다. 오늘 첫 기조연설은 글로벌 투자사 오리진 캐피털의 파트너 박도윤 대표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다. 어느 곳에서나 반쯤은 존경, 반쯤은 호기심이 섞여 있는 이름이었다. 스크린에는 그의 이력이 깔끔하게 나열되었다. 해외 명문대, 테크 바이오 분야에서의 대형 투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컨설팅 참여 경력까지. 사진 속 그는 약간의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고 실제로 무대에 오른 그는 사진보다 더 말끔해 보였다. 변화는 자볼이 아니라 상상력이 촉발합니다. 첫 문장부터 적확했다. 박도윤은 매끄럽게 말을 이었다. 그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투자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한 도표와 간결한 사례로 설명했다. 질문을 유도하는 타이밍도 계산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슬라이드를 찍었다. 유나리는 연설의 리듬을 따라가며 동시에 그의 문장들 사이에서 간헐적으로 들리는 단단한 확신의 질감을 느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주 미세한 이물감이 그의 귀에 걸렸다. 우리는 성과를 빠르게 입증할 수 있는 팀에 집중합니다.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치는 유감이지만 아직 가치가 아닙니다. 단정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단어가 외려 무언가를 닫아버리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유나리는 자신의 노트에 조용히 적었다. 검증 이전의 가치는 누구 몫인가? 그리고 한 줄 더. 무대 뒤. 불 꺼진 객석의 가치. 기조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은 무대를 향해 몰려가 질문을 던졌다. 네임태그가 부리치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유나리는 북적임을 피해 한쪽으로 물러나 커피를 받았다.
검은 액체의 표면이 춤추듯 흔들렸다가 이내 고요해졌다. 그때 누군가 그의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 윤아린 씨.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자 방금 무대 아래로 내려온 박도윤이 서 있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는 생각보다 어려 보였고 손목의 시계는 과장되지 않은 선으로 반짝였다. 재단에서 오셨죠? 어제 브리핑 자료에 이름을 본 것 같아서요. 그는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발언이 인상적이었어요. 전통예술과 지역혁신의 접점 패널 제출안. 접점이라는 단어가 좋아요. 예술과 산업은 접점에서 가장 창의적인 불꽃을 만들어내니까. 칭찬은 정확했고 너무 과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윤곽을 재는 사람처럼 미세하게 흔들렸다. 상대를 파악하는 습관이 동시에 있었다. 익숙한 방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대화를 시작하는 동시에 상대의 배경을 탐색하고 어디까지 가까워질 수 있는지 계산했다. 감사합니다. 윤아리는 컵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오늘 연설도 흥미로웠어요. 상상력과 자본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고요. 어떤 부분이요? 검증 이전의 시간에 대해서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누군가는 아직 이름 없는 시간과 사람들을 붙들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너무 오래 걸릴 때가 있고, 그래서 수익과 멀어질 때가 있고요. 그 시간을 지키는 것 자체가 가치라면, 그걸 어떻게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박도윤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그렸다. 예의 바른 미소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지점에서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둥글게 돌아왔다. 좋은 질문이네요. 다만 자본은 결국 증명의 언어를 통해 움직입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윤아린 씨는 아마도 증명된 이후보다 그 이전의 이야기에 더 마음이 가는 분 같아요. 윤아린은 짧게 대답했다. 불 꺼진 무대에 익숙해서요. 그는 피식 웃었다. 그럼 언젠가 불을 켜는 역할은 제가 하죠. 자본은 스위치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은 세련되었고 악의는 없었다. 다만 완벽히 맞물리는 소리를 내는 톱니처럼 너무 매끈해서 손끝에 작은 파편감 같은 것이 남았다. 윤아리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 스위치가 켜지기 전까지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있어야 하죠. 대화는 오래 끌지 않았다. 서로의 일정이 빼곡했기 때문이다. 영함을 교환하는 건 자연스러웠고 작별 인사는 매끄러웠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오늘 저녁 네트워킹 세션에 나오실 거죠?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요. 윤아리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후 세션이 이어졌다. 도시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커뮤니티 키친으로 운영하는 팀의 발표가 있었다. 남은 식재료를 나누고 요리를 배우며 서로의 시간을 덜 외롭게 한다. 화면에 나온 사진 속에는 할머니와 청년이 같은 냄비를 붙들고 다진 파를 쓸어 넣는 장면이 담겼다. 대단할 것 없는 손놀림이 이상하리만큼 눈을 오래 잡아 끌었다. 윤아리는 그 장면을 오래 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오전에 썼던 노트 아래 또렷한 글씨로 적었다. 시간을 덜 외롭게 하는 가치. 세션이 끝나갈 무렵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어머니였다.
저녁에는 아버지 일정 때문에 자리가 있을 거야. 시간 비면 들를래? 그는 짧게 답했다. 오늘은 늦을 것 같아요. 내일은 어때요? 메시지를 보내고 잠시 창밖을 보았다. 바람이 유리 표면을 스쳐갔다. 빛의 결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네트워킹 홀이 다시 사람들로 차올랐다. 와인잔이 번쩍였고 작은 접시에 담긴 카나페 위에 허브가 살짝 흔들렸다. 허브의 냄새는 가벼웠다. 그 가벼움이 쌓여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유나리는 벽 쪽에 기대 서서 로스터가 직접 내려준 드립 커피를 들었다. 오늘 3번째 컵이었다. 커피는 그의 마음을 안정시키지는 못했지만 손을 적당히 바쁘게 만들었다. 정말 오셨네요. 낯익은 목소리가 다가왔다. 박도윤이었다. 그는 다른 그룹에서 빠져나온 듯 와인잔을 내려놓고 다가왔다. 혹시 잠깐 산책하시겠어요? 이 안은 조금 시끄러워서. 바깥 공기는 확실히 조용했다. 컨벤션 센터 앞 광장에는 겨울과 봄 사이에 서 있는 나무들이 희미한 가지를 내밀고 있었다. 바람은 과하게 차갑지 않았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유리벽 안쪽에 고이 갇혀 있었다. 오늘 발표 중에 지역의 빈집을 커뮤니티 키친으로 바꾸는 프로젝트 봤죠?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재단과도 좀 맞닿을 부분이 있을 것 같더군요. 네, 좋은 시도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운영비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설계할지 궁금하더라고요. 운영비는 늘 문제죠. 그래서 파트너가 필요한 거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보기에 그 팀은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의지는 훌륭하지만 모델은 희미합니다. 희미함이 나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능성의 윤곽이 보일 때도 있죠. 유나린이 말했다. 저는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시간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진 않아요.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팀이 종종 오래 가니까요. 그는 잠시 미소 지었다. 그런 신념이 때로는 큰 손실을 부르기도 합니다. 알아요. 유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예산을 쪼개고 작은 실험을 반복하죠. 실패가 치명적이지 않도록. 잠깐의 침묵 뒤에 닥도윤은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물었다. 윤하린 씨는 혹시 모용을 했었나요? 의외의 질문이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걷는 자세가 균형이 좋아요. 발뒤꿈치가 먼저 바닥을 누르고 어깨선이 거의 흔들리지 않아요. 무대 뒤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부터 느꼈지만 오늘 보니 확신이 들어서. 그는 뜸을 들인 뒤 짧게 인정했다. 어릴 때 조금. 사람은 자기 시간을 버리지 않죠.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 시간이 몸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증 이전의 시간도 흥미로워요. 다만 그는 말을 멈추고 눈을 들어 밤하늘을 보았다. 다만 누군가는 그 시간을 설명해야 합니다. 밖의 세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은 이번에는 날카롭지 않았다. 대표의 언술이 아닌 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유나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콘크리트 위에 길게 늘어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다가 떨어졌다. 설명하는 언어가 지나치게 간결해지면 중요한 울퉁불퉁함이 깎일 때가 있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그 울퉁불퉁함을 조금은 남겨두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재단이 필요한 거겠죠.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내부 메신저였다.
할인 팀장님, 내일 새벽 7시에 전주 전통시장 공방 답사가 잡혔습니다. 열쇠 인수와 운영비 내역 확인 일정 공유 드려요. 그는 빠르게 확인 버튼을 눌렀다. 박도윤이 물었다. 일이 바쁘신가 봐요. 내일 새벽에 지방에 내려가요. 오래된 한지 공방과 협약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한지요. 네. 불이 꺼진 시간에도 사람의 손길이 남아있는 걸 좋아해요. 그는 웃었다. 아마도 그 공방은 스위치가 없어도 빛을 낼 수 있겠네요. 그 대답은 의외로 따뜻했다. 유나리는 가벼운 웃음을 흘렸다. 스위치가 없으면 눈이 적응하죠.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들은 다시 내부로 들어갔다. 네트워킹 홀의 온기가 몸을 감쌌다. 사람들의 대화는 밤이 깊을수록 가벼워졌다. 와인은 어느새 몇 병이 비어 있었고 작은 스피커에서는 재즈가 흘렀다. 떠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남으려는 사람의 말은 길어졌다. 헤어지기 전 박도윤이 명확한 톤으로 말했다. 내일 다녀오신 뒤에 혹시 시간이 되면 그 공방 이야기를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잠깐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밖으로 나오는 길. 유리문 앞에서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약간 피곤해 보였다. 그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 내일의 공방. 오래된 종이의 냄새. 손끝에 닿을 섬세한 결. 그리고 그 공간을 지키는 사람들의 무심한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 사이로 오늘 만난 박도윤의 말들이 다시 스쳤다. 자본은 증명의 언어를 통해 움직입니다. 설명해야 합니다. 스위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다리 위 가로등의 불빛이 물결에 길게 늘어졌다가 부서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깜박임을 따라갔다. 가끔은 어떤 말도 필요 없는 밤이 있었다. 소리보다 먼저 다가오는 감각이 밤 공기에 떠다녔다. 현관문을 열자 조용한 실내가 맞았다. 책장에는 아직 일담한 시집이 꽂혀 있었고 주방의 스테인리스 싱크대에는 설거지 그릇이 두어 개 놓여 있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코트를 벗은 뒤 싱크대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를 보고 멈춰섰다. 시간이 있을 때 저녁 먹자. 아버지의 글씨였다. 깔끔했지만 마지막 획이 약간 흔들렸다. 연세 탓인지 혹은 지난주 건강검진 이후 마음을 숨기지 못해서인지 그는 메모를 떼어 냉장고 문 위에 다시 붙였다. 내일 다녀와서 연락드릴게요. 작은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고 전등 스위치를 눌렀다. 거실의 불이 꺼졌다. 그때 방 안 어둠 속에서 오랜 시간 접어두었던 무용 슈즈 하나가 발끝에 닿았다. 그는 몸을 굽혀 그것을 주워들었다. 자주 꿰맨 흔적이 남아 있었다. 무대 뒤 불 꺼진 시간에도 몸에 남는 기억의 형태였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내일의 전주가 선명해졌다. 오래된 공방의 문짝, 손때가 검게 벤 창틀. 여름이면 부풀어 오른 풀 냄새가 겨울 끝자락까지 희미하게 남아있는 마당. 그리고 공방 주인의 뭉툭한 손가락이 한지를 들어 올릴 때 생기는 종이와 공기의 간격. 그는 그 간격을 좋아했다. 세상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다. 잠결 사이 낮의 대화가 다시 떠올랐다. 불을 켜는 역할은 제가 하죠. 그 목소리는 자신감 있었고 선명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다시 묻고 싶었다. 정말로 불을 켜는 것만이 빛을 만드는 방법일까? 오래도록 어둠에 익숙해지는 시간도 빛의 문턱이 될 수 있는 건 아닐까? 휴대폰 알람을 새벽 5시 반으로 맞춰두고 그는 짧은 문장을 메모장에 썼다. 설명되지 않은 가치가 가장 오래 남을 때가 있다. 저장 버튼을 누르자 작은 소리가 났다. 확정 혹은 예고. 밖에서는 밤이 충분히 깊어졌다. 도시의 소음이 완만하게 가라앉고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커튼을 아주 조금 움직였다. 유나리는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잠에 들었다. 내일의 길은 길었고 오랜 종이의 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예감이 아주 조용히 그의 꿈 가장자리에서 빛나기 시작했다. 누군가와의 다음 대화 혹은 예상치 못한 시험, 그는 아직 모른다. 이 여정이 한 사람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검증 이전의 시간을 함께 견디는 법을 잊지 않는 것. 그 믿음이 그를 움직였다. 밤은 깊었고 도시의 불빛은 먼 별자리처럼 가늘게 떨렸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새로운 장면이 준비되고 있었다. 새벽 5시 반. 휴대폰 알람이 울리자 윤하리는 천천히 눈을 떴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선명했다. 그는 전날 밤 적어둔 짧은 문장을 떠올렸다. 설명되지 않은 가치가 가장 오래 남을 때가 있다. 그 말은 아직도 머릿속 어딘가에서 파동처럼 퍼지고 있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간단히 묶은 뒤 그는 어두운 코트를 챙겨 입었다. 택시가 도착하자 작은 캐리어를 싣고 전주로 향했다. 창밖에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지만 한강 위로 아주 미세한 푸른빛이 번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 둘 꺼지고 동쪽 하늘이 가늘게 트이는 순간 그는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피곤했지만 눈동자만큼은 살아있었다. 전주의 아침. 전주 전통시장은 이른 시각부터 분주했다. 가게 주인들이 좌판을 정리하고 수레에 실린 채소와 과일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갔다. 유나리는 공방이 있는 골목으로 향했다. 오래된 목재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안에서는 잿빛 한지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공방 주인은 70이 넘은 노인이었다. 두툼한 손가락에는 잉크가 배어 있었고 어깨에는 세월이 내려앉은 듯 구부러져 있었다. 어서 오시오. 멀리서 왔다면서.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재단에서. 알고 있소.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니 고마운 일이요. 노인은 한지를 들고 조심스럽게 빛에 비췄다. 얇지만 강한 결이 드러났다. 종이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어 마치 숨을 쉬는 듯 보였다. 유나리는 그 순간 전날 밤 적어둔 메모를 떠올렸다. 설명되지 않은 가치. 바로 이 빛과 그림자, 그리고 종이의 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성방 답사를 마치고 시장을 둘러보던 중 그는 휴대폰 진동을 느꼈다.
화면에는 박도윤이라는 이름이 떴다. 네, 도윤 씨. 벌써 전주예요? 부지런하시네요. 오늘 협약 일정이 있어서요. 공방도 보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고 싶네요. 종이의 결이라 흥미롭습니다.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서울 올라오시면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어딘가 단단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으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서울. 두 번째 만남. 다음 날 저녁. 강남의 한 레스토랑. 천장이 높고 조명이 은은하게 깔린 공간이었다. 박도윤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매끄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놓아 약간의 여유를 드러내고 있었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시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래된 손길을 느낄 수 있었어요. 펄 시간이 귀하죠. 하지만 유지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비용 문제가 따라오니까요. 은하리는 미소를 지었다. 비용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는 와인을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방향을 바꾸게 만듭니다. 방향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도 달라지고요. 그 말은 현실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단호한 단정이 섞여 있었다. 유나리는 순간 공방 주인의 두툼한 손가락과 종이의 숨결을 떠올렸다. 그 세계는 비용의 언어로만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그는 의외로 따뜻한 면모를 보였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낸 여름방학 이야기, 첫 해외 유학에서 겪은 외로움, 그리고 성공 뒤에 감춰진 불안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말에는 가식 없는 진심이 섞여 있었고 유나리는 어느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새로운 감정.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만났다. 전시회 오프닝 리셉션, 작은 공연, 사회혁신 관련 세미나. 도윤은 늘 바쁘게 움직였지만 일정 틈틈이 시간을 내어 그녀와 대화를 나눴다. 그의 관점은 여전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었지만 때때로 드러나는 사적인 고백과 작은 배려가 할인의 마음을 흔들었다. 봄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함께 남산 산책로를 걸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에서 도윤은 말했다. 하리 씨와 이야기하면 늘 균형이 맞는 기분이에요. 제가 놓치는 부분을 채워주니까.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혹시 제 옆에서 좀 더 오래 함께 걸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고백은 정중했지만 분명한 의도였다. 유나린의 심장은 순간 크라에게 뛰었다. 그러나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조심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어디까지 진심일까? 갈등의 씨앗.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차이는 선명해졌다. 어느 저녁 사회적 기업가 모임에서 토론이 벌어졌다. 한 팀이 발표한 아이디어는 이주 노동자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박도윤이 손을 들었다. 좋은 취지입니다만 수익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후원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자립하지 못하면 결국 사라질 겁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발표자들의 표정을 단단하게 굳게 만들었다. 윤하리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도윤 씨, 모든 가치가 처음부터 시장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당장의 수익보다 긴 호흡을 지켜야 합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봤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흔들렸다. 행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따로 마주 앉았다. 하린 씨, 방금은 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당신이 사람들의 의지를 너무 쉽게 평가절하했다고 생각해요. 어시부건 냉정한 현실이에요. 의지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의지가 없으면 세상은 시작도 못합니다. 그 대화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서로의 시선은 끝내 평행선을 달렸다. 그녀의 시작. 며칠 뒤 유나리는 재단 프로젝트 팀원들과 소규모 모임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도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똑똑하고 매력적이지만 어쩐지 차갑다는 생각이 들어요. 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미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도윤의 세련됨과 배려에 끌렸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단호한 단정이 자신을 옭아매는 듯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밤에 혼자 노트를 펼친 그는 이렇게 적었다. 사람은 때로 증명되지 않은 가치를 끝까지 믿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순간 창밖에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타고 내려오는 물방울이 가늘게 이어졌다가 이내 사라졌다. 마치 두 사람의 관계가 보여주는 불안한 선처럼. 불안한 고백. 며칠 후 도윤은 그녀를 불러냈다. 강남의 조용한 바에서 그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하린 씨, 우리 사이에 솔직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제가 어떤 시험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의 말은 정확히 그녀의 내면을 찔렀다. 윤하리는 순간 숨이 막혔다. 사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시험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려는 듯 작은 질문과 시선으로 그의 반응을 관찰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저 당신이 진심으로 사람을 바라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도 솔직해야겠군요. 저는 사람의 의도보다 결과를 믿습니다. 그것이 제 방식입니다. 그의 말은 분명했고 단호했다. 그 순간 유나린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미세한 균열이 더 크게 벌어졌다. 불안한 시작. 봄비가 멈춘 뒤 서울은 유난히 맑았다. 유나린은 재단의 사무실에서 창문을 열고 따뜻한 바람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웠다. 며칠 전 박도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과를 믿는다. 그 말은 너무도 단단했기에 그녀의 부드러운 믿음을 쉽게 뚫고 들어와 흔들었다. 그날 오후 재단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 심사가 열렸다. 사회적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의 최종 발표였다.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했고 하리는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와 열정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발표가 끝난 직후 박도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왔다. 그는 서류를 빠르게 넘기며 질문을 던졌다. 좋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도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수익 구조가 전혀 보이지 않네요. 젊은 예술가는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다. 저는 돈보다 이 경험 자체가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게 사회의 작은 물결이 된다면 기어른 물결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시장에 맞지 않으면 결국 사라지고 말아요.
유나리는 참다 못해 끼어들었다. 도윤 씨, 그 물결이 짧더라도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치의 척도는 언제나 수익성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팀원들은 눈치를 보았고 예술가는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의 시선은 날카롭게 부딪혔다. 균열의 심화. 회의가 끝난 뒤 그는 곧장 할인을 불러냈다. 건물 옆 조용한 테라스였다. 왜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 말을 반박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 화가 섞여 있었다. 반박이 아니라 다른 시선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제 입장은 가벼워집니다. 저는 투자자로서 냉정해야 합니다. 냉정함이 꼭 옳음은 아니잖아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린 씨, 가끔은 제가 시험을 받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저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그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쩌면 그는 맞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하리는 계속 그의 진심을 시험하고 있었다. 믿고 싶지만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도윤 씨의 언어에는 항상 계산이 먼저 있어요. 저는 그 계산 너머의 마음을 보고 싶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도 우리는 같은 것을 바라보지 않는 걸지도 모르겠군요. 시험의 순간. 며칠 뒤 재단에서는 대규모 후원자 파티가 열렸다. 기업 대표와 정치인, 예술가들이 모여 성대한 저녁을 즐기는 자리였다. 유나리는 단정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박도윤도 참석해 있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세련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다. 행사가 무르익을 즈음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다.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통과 현대의 접점이라는 이름으로. 스크린에는 유나린이 준비해온 자료가 펼쳐졌다. 전주 공방과의 협업, 지역 예술가들의 참여, 그리고 주민 공동체의 연결까지 담긴 프로젝트였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그 직후 사회자가 덧붙였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오리진 캐피털이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유나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 사실을 처음 들었다. 무대 옆에 서 있던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보였다. 전통은 아름답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현대적 모델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수익 구조를 갖춘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러나 유나린의 마음은 얼어붙었다. 그는 왜 사전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 대립. 행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조용한 복도에서 마주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놀라게 하고 싶었어요. 좋은 의미로요. 좋은 의미라니요. 이건 우리 재단의 철학과 맞지 않아요. 수익 모델을 강제로 끼워 넣으면 공방의 본래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어요. 하린 씨, 그는 차갑게 말했다. 가치는 지켜지기 위해선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라져요. 저는 그걸 막으려는 겁니다. 아니요. 당신은 지키려는 게 아니라 바꾸려는 겁니다. 당신 방식대로.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굳어졌다. 당신은 이상주의자예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침묵 속의 거리. 며칠 동안 연락은 뜸해졌다. 유나리는 공방과의 협약을 위해 다시 전주로 내려갔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젊은 투자자가 다녀갔더군. 수익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꼭 필요한 겁니까? 하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정말 지키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밤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이 하나둘 사라졌다. 그는 노트에 적었다. 사람은 때때로 사랑과 신념 사이에서 길을 잃는다. 예기치 못한 시험. 며칠 후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다. 한 언론에서 재단과 오리진 캐피털의 협력이라는 기사를 크게 보도한 것이다. 기사 속에는 재단의 방향성 전환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까지 붙어 있었다. 하리는 당황했다. 그는 기자에게 직접 해명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그건 박도윤 대표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 순간 하린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재단의 방향을 규정해버린 걸까? 갈등의 폭발. 그날 저녁 그는 도윤을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은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에 있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녀는 문을 닫자마자 물었다. 무슨 말이죠? 언론에 재단의 방향성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그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게 재단의 더 큰 후원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에요. 제 신념을 왜곡한 겁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다. 하린 씨,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상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저는 현실을 택했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가슴에 꽂혔다. 유나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방 안의 침묵은 깊고 무거웠다. 균열의 확정. 사무실을 나온 그는 밤거리를 걸었다. 도로 위 네온사인이 번쩍였고 차소음이 귓가를 때렸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는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다. 이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사랑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신념을 지킬 것인가? 그 질문은 밤하늘에 오래도록 맴돌았다. 마무리. 집에 돌아와 불을 끈 뒤 그는 다시 무용 휴지를 꺼냈다. 오래된 천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휴지는 수많은 무대 뒤의 어둠과 기다림을 함께했던 기억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아직 어둠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메모장에 마지막으로 적었다. 빛은 꺼진 자리에서 더 깊이 태어난다. 상처난 마음. 그날 이후 유나린의 마음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렸다. 박도윤과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전화는 뜸해졌고 메시지는 짧아졌다. 서로의 대화는 무겁고 조심스러웠으며 예전의 설레는 긴장감은 사라지고 차가운 벽만 남아 있었다. 재단에서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재단이 방향을 바꿨다는 소문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후원자 중 일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이 퍼졌다. 하리는 그 모든 시선 속에서 홀로 견뎌야 했다. 나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 아니면 단지
나의 순진함이 문제였던 걸까? 뜻밖의 만남. 재단과 관련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그는 강연 요청을 받아 부산으로 내려갔다. 강연 주제는 지역 예술과 사회 혁신이었다. 긴장된 마음으로 단상에 서자 청중 속에서 낯익은 시선이 느껴졌다. 강연이 끝난 뒤 한 남자가 다가왔다. 윤 이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최강민이라고 소개했다. 젊은 기업가였고 지역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검은 셔츠 차림에 말끔한 인상이었으나 눈빛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저희도 지역 기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재단과 협력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은 가식적이지 않았다. 그는 성과보다 과정의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 아이디어가 실패한 청년들의 좌절, 그러나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공동체의 힘. 그는 그것을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전했다. 그 순간 윤아리는 오랜만에 가슴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함께한 하루. 다음 날 강민은 그를 지역 창업 공간으로 초대했다. 낡은 공장을 개조한 곳이었는데 벽에는 청년들이 직접 그린 벽화가 가득했고 작은 작업실마다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지역 농산물로 만든 음료를 개발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폐자재를 활용한 가구 디자인이 전시되어 있었다. 아이디어는 거칠고 아직 미완성이었지만 공간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여긴 돈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강민은 웃으며 말했다. 네, 그게 제가 찾고 있던 겁니다. 하리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오랜 시간 함께 둘러본 뒤 두 사람은 바닷가로 나갔다. 부산의 저녁바다는 붉은 노을에 물들어 있었고 갈매기들이 유유히 날아다녔다. 가끔은요. 강민이 조용히 말했다. 성공보다 실패를 오래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가 쌓여야 비로소 진짜 이야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말은 할인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 불청객의 그림자.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뒤 그는 닥도윤의 전화를 받았다. 할인 씨, 부산에서 간연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최강민이라는 사람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요? 고이이얼 사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상주의자라고 불립니다.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게스처스. 제가 듣기엔 칭찬으로도 들리는데요. 아닙니다. 이상주의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러나 하리는 이번엔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강민과의 하루가 남긴 울림은 도윤의 의심보다 훨씬 따뜻하고 강했다. 두 갈래 길. 재단 내부에서도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다. 일부는 오리진 캐피털과의 협력을 확대하자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지역 기반 프로젝트를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그 중심에 할인이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홀로 회의실에 남았다.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그때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강민이었다. 오늘도 부산 바다는 여전히 붉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여기는 기다림이 많아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할인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흔들리는 감정. 며칠 뒤 강민이 서울에 올라왔다. 그는 소박한 청바지 차림으로 재단 사무실을 방문했다. 직원들은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곧 그의 성실한 태도와
따뜻한 미소에 마음을 열었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근처 한옥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햇살이 종이창을 비추며 부드럽게 쏟아졌다. 서울은 여전히 빠르네요. 강민이 웃었다. 네, 그래서 더 지치기도 해요. 컷할 땐 천천히 걸어야죠. 아니면 바다를 보러 와도 되고요. 그 말에 하리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그의 곁에 있으면 숨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했다. 그러나 동시에 도윤의 차가운 시선이 머릿속에 겹쳐졌다.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 갈등의 불씨. 그날 저녁, 하리는 도윤과 마주했다. 그는 이미 강민과의 만남을 알고 있었다. 사람과 자꾸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프로젝트 때문에요. 그리고 그의 생각이 필요하니까요. But 건 변명입니다. 하린 씨, 저한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당신이 먼저 만든 거예요. 제 신념을 무시했으니까.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침묵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하링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새로운 제안. 며칠 후 강민은 정식으로 협력 제안을 보냈다. 지역 청년 창업 지원과 전통 공방 프로젝트를 연결하자는 아이디어였다. 그는 서류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증명되지 않은 시간을 믿는다. 그 시간이 결국 다음 세대를 만든다. 그 문장은 하린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그는 곧장 팀원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직원들 역시 강민의 제안에 열광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방향이에요. 맞아요. 이건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모델이에요. 하린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다가오는 폭풍. 그러나 이 소식은 곧 도윤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전화를 걸어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하린 씨, 지금 저를 배제하려는 겁니까? 우리 협력은 뭐가 됩니까? 도윤 씨, 협력은 강요로 유지되지 않아요.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하죠. 믿음이라. 그는 낮게 웃었다. 당신이 믿는 건 결국 이상일 뿐입니다. 저는 결과로 보여주겠습니다. 그 말은 곧 새로운 대립을 예고하는 경고처럼 들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윤하리는 불안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희망이 움트고 있었다. 강민과 함께라면 잃어버린 신념을 다시 붙들 수 있을지도 몰랐다. 창밖에는 발빛이 한지창을 비추며 은은히 스며들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아직 이 어둠을 견딜 수 있어. 그리고 언젠가 빛을 다시 만들 거야. 다가오는 폭풍. 서울의 초여름은 빠르게 뜨거워졌다. 윤아린의 마음속에도 불길 같은 긴장이 서서히 번져갔다. 재단의 내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한쪽은 오리진 캐피털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최강민과의 지역 기반 프로젝트를 새로운 길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실 안에서 팽팽한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하리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으로 멀리 흐르는 구름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공개 토론회. 결정의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다. 재단은 후원자와 언론을 초청해 향후 비전 발표회를 열기로 했다. 그 자리에는 박도윤과 최강민 두 사람이 모두 초대되었다. 발표회 당일 행사장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후원자들은 속삭임이며 자리에 앉았다. 첫 번째 연사는 박도윤이었다.
그는 특유의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술과 전통, 혁신과 공동체 모두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려면 자본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재단이 안정적인 모델을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다음은 최강민의 차례였다. 그는 넥타이조차 매지 않고 무대에 올랐다. 저는 화려한 말보다 사람들의 눈을 보겠습니다. 실패한 청년, 힘겹게 종이를 짜는 장인, 시장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상인. 그들이야말로 이 재단이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시간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은 눈시울을 붉혔다. 선택의 무대. 마지막 순서는 윤아린의 발표였다. 그녀는 무대에 오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앞에는 수백 개의 시선이 쏠려 있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저는 그동안 사랑과 신념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재단의 길은 돈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가치를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그 순간 박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나 하리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증명되지 않은 시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모여 결국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것이니까요. 저는 오늘 최강민 씨와 함께 새로운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간 행사장은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번쩍였고 후원자들의 반응은 갈라졌다. 어떤 이는 박수를 보냈고 어떤 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무너지는 관계. 인사가 끝난 뒤 박도윤은 곧장 그녀를 불러냈다. 그거고 당신의 결론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네, 도윤 씨의 방식은 존중하지만 제 길은 다릅니다. 당신은 결국 이상을 택했군요. 하지만 세상은 이상을 배신합니다. 세상 순간 그의 눈빛에 깊은 상처가 비쳤다. 그러나 그는 곧 돌아서며 짧게 말했다.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은 새로운 동행. 며칠 뒤 재단과 강민의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단계는 전주 공방과 부산 청년 창업팀을 연결하는 일이었다. 장인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에서 낡은 종이와 새로운 기술이 맞닿는 순간이 찾아왔다. 이 종이로 조명갓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한 청년이 제안했다. 한지의 결을 살리면 따뜻한 빛이 나올 거야. 장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윤아리는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게 바로 내가 지키고 싶었던 모습이다. 그날 밤 강민은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다. 하린 씨, 오늘 정말 잘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말은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빛처럼 내려앉았다. 흔들리는 마음.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운 건 아니었다. 언론에서는 여전히 재단의 모험적 선택이라며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일부 후원자는 발길을 끊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남아 있었다. 하리는 늦은 밤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노트 위에는 수많은 메모와 수정안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다시 무모한 길을 걷는 걸까? 그때 강민이 문을 두드렸다. 아직도 일하세요? 그는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불안한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불안이 없는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그 말에 하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마지막 시험. 몇 주 뒤 오리진 캐피털에서 갑작스러운 제안을 보내왔다. 조건부 후원을 계속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단, 강민의 프로젝트를 접고 기존 계획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재단 내부는 다시 술렁였다. 안정적인 자본을 원하던 이사들은 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결정은 윤아린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돈을 택하면 안정은 없겠지만 나는 나 자신을 잃게 될 것이다. 신념을 택하면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래전 메모장을 떠올렸다. 빛은 꺼진 자리에서 더 깊이 태어난다. 결단.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이사회에서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오리진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대신 강민 씨와의 프로젝트를 끝까지 밀고 나가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술렁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돈으로만 환산되지 않는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단의 본래 정신이고 제가 믿는 길입니다. 새로운 시작. 결정 이후 많은 어려움이 닥쳤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지지자들도 나타났다. 일부 후원자는 떠났지만 다른 이들은 오히려 진심 어린 믿음을 보냈다. 프로젝트 현장은 활기로 가득했다. 청년들과 장인들이 함께 만든 시제품은 전시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언론도 서서히 긍정적인 변화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저녁, 부산 바닷가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했다. 하린 씨,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강민이 웃었다. 네, 아직 멀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은 시험에 무너질 수 있어도 신념은 끝내 길을 밝힌다. 시간이 흘러 재단은 증명되지 않은 시간을 믿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다. 실패와 시도가 뒤섞인 그 여정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분명 진심으로 가득했다. 윤아리는 한지로 만든 작은 조명 아래에서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어둠을 지나 빛을 다시 선택했다. 그리고 그 빛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더 깊어진다. 그 순간 창밖의 바다는 은빛 달빛에 물들어 있었다.